안녕하세요. 최혜인입니다. 네. 오늘은 조직 내에서 많은 의사결정과 소통의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회의는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차시에서 이야기 나눴던 수평적 조직 문화, 애자일, 코칭, 협업 커뮤니케이션 등이 정말 적절히 활용돼서 우리 리더님들의 역량을 실험해보고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의 방법을 안내드리기 전에요. 회의 문화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긍정적인 변화의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회사의 사례가 좀 있는데요. 몇 가지 케이스를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카드가 파워포인트를 아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지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하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수치와 관련된 내용은 그냥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그림이나 도식이 필요할 때는 손으로 직접 그리게 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비주얼보다는 내용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직 내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존에도요, 회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고 해요. 우선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피자 2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8명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쓰지 않고 또 숫자와 기호로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은 정리한 사람은 설명하기 싫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분간 소리 없이 자료를 읽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커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의 그 실리콘밸리를 만든 회사들이 주로 해커톤이라고 하는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래요. 네. 형식을 갖춘 회의라기보다는요, 자신이 이제 맡은 프로젝트를 이제 그동안 이제 했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짜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그 회의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 안에서 뭔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꽤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렇게 좀 달리면서 회의를 하니까 또 회의에 있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있어서는 좀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케이스도 이제 나영석 PD님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놀이터 회의라고 이름을 좀 붙인다고 하는데, 뭐 1박 2일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승승장구해온 이분의 회의법은요, 말하자면 브레인스토밍 회의인데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해야 한대요. 아무것도. 적을 종이도 없고요. 정해진 주제도 없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라기보다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이야기 나누듯이 수다를 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말 부담 없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과 이분이 하는 일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구글에도 회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구글의 법칙에는 최종 의사결정자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회의에 책임자가 없으면 그 회의가 결국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실무 단위에서 끝나지 않고 최종 의사결정자를 최대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회의 끝나면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틀 내에 회의 내용 공유하고 바로 실행할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바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당연히 회의에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제에만 필요한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여기도 인원수를 8명 정도로 제한을 한다고 해요. 그 시간 관리라든지 제 시간에 시작해서 칼같이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 안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메일 확인한다든지 SNS나 딴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서 회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회의 장면에서는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는 더 없을까요? 우리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되게 뭐 괜찮은 멋있는 회의들을 우리 현장에서 또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지금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의의 목적에 따라서 회의 디자인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회의냐에 따라서 리더가 그 회의 스타일을 좀 다르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회의 왜 하지?
오늘 회의 왜 하지? 그리고 회의의 어떤 스타일을 딱 4가지 정도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무 분배형 회의인가? 브레인스토밍형 회의인가? 지시와 보고형 회의인가? 아니면 다른 팀과의 협업 회의인가? 이 4가지 중에 아마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면 그 스타일에 맞게끔 회의가 돼야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지향해야 되는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업무 분배형 회의는요. 말 그대로 일을 나눌 때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너희 둘은 이걸 하고 그다음에 당신은 이거 하시고 이렇게 업무 분배를 하시는 그런 회의 같은 것들 아주 간단한 회의죠. 근데 이때는 업무 분배형 회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많이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딱 모여서 언제까지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가 되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거. Y가 있는 목표. 우리가 이걸 왜 하고 각각의 업무 분담을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꼭 어떤 식으로든지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리더가 분명한 목표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제 뭐 화이트보드나 포스트잇이라든지 그 회의장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통해서 구성원들과 같이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일들 중에서 누가 어떤 일을 제일 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받아요.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우리 행사 일정 정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저희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본인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위기 봐고 눈치 봐서. 근데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그 일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좀 적어주는 역할만 해요. 아, 누구씨 언제까지 하시겠다고요? 네,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이제 회의의 아젠다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각인시키고 나면 구성원들이 아,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헤어지는 회의는 업무 분배형 회의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형 회의인데요. 이 브레인스토밍형 회의를 할 때는 기존의 회의하고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환경.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더 모으자라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의를 브레인스토밍으로 지금 꾸미고 싶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구성원들에게도요. 그냥 자, 회의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자, 오늘의 회의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할 텐데요. 준비해야 되는 거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겁게 최대한 회의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거나 그다음에 내가 화가 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싶다면 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는 음악, 돈 안 들이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나는 음악, 뭐 재즈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장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간식 같은 거. 간식 있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뭐 초콜릿이나 뭐 가벼운 거 가운데다 좀 놔두고. 그 다음 테이블 세팅 같은 것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서로 얼굴 보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만 환경 설정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적합하실 겁니다. 또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 규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어도 한 아젠다에 3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게끔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로 하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판단평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포스트잇이라든지 뭔가 혼자 적고 그것들을 붙이게끔 하면 그건 모두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툴을 좀 활용해 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 툴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고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번 활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피드백이라든지 이제 관망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뭐 그 회의 안에서 벌점 코인을 준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꾸집어낼 수 있도록 뭐 이게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했을 때 사탕을 던져준다거나 등등의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한 최대한 유쾌하게 그 회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다가 그것들을 좀 주최자가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시 및 보고형 회의입니다. 지시 및 보고형 회의인데요.
때로는 지시하거나 보고를 위한 회의도 있거든요. 뭐 회의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시도 내리고 아까 업무 분계랑 조금 다른 약간 좀 딱딱한 스타일로 진행되는 회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누가 보고를 해왔거나 그 회의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지시 사항이 있거나 등등에 있어서 성숙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피드백. 그러니까 앞서 진행됐던 우리 성과 파트에서 이미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피드백의 방법론에 대해서 목표와 실력의 균형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때 이제 우리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피드백을 어떻게 세련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을 가지고 와서요. 보고라든지 이럴 때 뭐 그냥 막 깨거나 막 이게 아니지 아니게 아니라 그것들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서 코칭형으로 계속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는요, 깰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1대 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혼내거나 아니면 되게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줘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나도 저런 멘트를 하면 안 되겠구나. 등등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사례에 있어서 어떤 한 케이스가 전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1대 다로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혼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좀 무안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리더님의 평판에 있어서도 좋고요. 가능하면 그럴 때는 성숙한 피드백을 좀 이끌어 나가고 혼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면 뒤에 가서 둘이 있을 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태도는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뒤에 얘기해 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회의는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팀과의 협업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차시에서 협상에 있어서 창의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걸 정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협업 회의를 춤을 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서로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이 의외로 또 재밌고 또 거기서 또 생산적인 것들이 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하시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현재 여러분께서 리드하는 회의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회의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회의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뭐 세대나 뭐 각 부서나 회사 대 회사 뭐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리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